이야기는 3달 전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부턴가 저의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제가 겪은 아픈 몸 상태가 또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증상은 입맛이 없고 살이 빠지면서 머리가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뭐랄까, 물에 빠질 때 보면 귀가 멍하면서 머리가 띵한, 하여튼 그런 느낌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또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수벤지 없인 잠을 잘 수조차 없을 정도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아보고 보약까지 지어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을 때쯤 하루는 우리 배달애가 폐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동진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경산의 안경공정 폐가 얘기를요. 그 얘기에 전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나, 저 며칠 전에 안경구정 갔다 왔거든요. 쫄아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누가 내 다리를 확 잡는 느낌이 들면서 넘어졌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 번 외치면서 3번 절하고 친구들이랑 도망 나왔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얌마, 돌아가신 분들인데 2번 하는 거 아냐? 근데 넌 3번을 했으니까 귀신분들이 자기 반겨줘서 고마워서 널 따라왔을걸? 제가 웃으며 말을 하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동진이가 폐가를 갔다 온 날부터 전 그런 아픈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었고, 동진이가 지나갈 때마다 전 온몸이 쭈삣쭈삣 소름 돋는 그런 증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동진이에게 자꾸 잦은 사고가 생겼고 동진이도 이상하게 변해가더라고요. 제가 제일 이뻐라 했고 일도 열심히 잘하고 인사성도 좋고 아주 밝고 명랑한 아이라서 다들 이뻐라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주위가 산만해지고 멍 때리면서 배달일을 하면서 심지어는 반항까지 하는 증상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가게에 나오셨습니다. 가게랑 집이랑 한 집이라서 문을 뚫어놔서 수리로 오시곤 하시죠. 사실 저희 엄마는 무속인이십니다. 한참 뒤에 엄마가 바카스와 피로회복제를 사오시면서 저희들에게 고생한다고 입에다 넣어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종종 있는 일입니다. 저희 가족들은 알바생 친구들조차도 가족으로 대해주시는 편안한 분이시죠. 저희에게 피로회복제를 챙겨주시고 동진이에게 다가가시더니, 동진아, 이 친구 어디 갔노? 그 친구도 챙겨주라.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는 친구요? 친구 없었는데요? 없었는데요? 그랬습니다. 엄마의 말씀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동진이 옆에 남자애 앉아있는 거 봤다 아이가?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멍만 때리고 있었죠. 저의 증세도 동진이의 행동도 나날이 그래서 심각성을 느끼고 전 엄마에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엄마는 그제서야 너는 여보 친구들이랑 새벽 늦도록 온만 데 싸돌아댕기더만 귀신부터 왔는갑네. 그러시는 겁니다. 사실 전 귀가 약해서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진 못하지만 뭔가 이상하면 몸으로 느끼거나 꿈자리도 되게 잘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 초상집도 웬만해선 잘 안 가고 가더라도 음식은 안 먹고 오던지 엄마께서 다 해결해 주시곤 합니다. 하여튼 엄마가 가게도 좀 빌어주시면서 동진이한테 묻어온 나쁜 잡기들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 다음날 점심시간까지 꼭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동진이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전 씩씩거리며 지 잘 되라고 그냥 해주는데 이게 안 와?
그러고 있었어요. 엄마께서는 늦게 출근하면 가게 들어오기 전에 앞뒤로 뿌려주라며 잡기들이 무서워한다는 찹쌀과 팥을 섞어 놓은 것을 두고 가셨습니다. 동진이는 오긴 했지만 지각을 했고요. 그것도 오기가 싫었다고 하더군요. 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가게 들어오지 말고 도착 전에 꼭 전화 달라고. 그럼 누나가 나가서 해줄 테니까 전화 꼭 하라고요. 가게 앞에서 전화는 왔지만 제가 본 동진이는 동진이가 아니었어요. 뭔가 씩씩거리며 투덜거리면서 반항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뿌려주고 난 뒤 아주 화가 난 표정만 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뒤 누나, 저 그거 맞고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뿌려봤자 얼마나 아프게 뿌렸겠습니까? 근데 동진이는 맞는 순간 기분도 진짜 더러울 정도로 나빴고 주먹으로 한 대 맞은 듯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점으론 잡기가 씌어있을 땐 우리가 뭔가를 일종의 퇴마식을 하려고 한다는 걸 눈치채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자기 의지와는 달리 안 하려고 조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진이한테 그때 상황을 물어봤죠. 누나 맞아요. 뭔가 모르게 신경질이 막 나고 올 수 있는데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지 말자 이런 생각 막 들고 가게 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러더군요. 그런 뒤에도 동진이의 잦은 사고와 통제할 수 없는 주위 산만한 행동들은 계속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는 법사님을 가게로 부르게 되셨죠. 그분은 영적인 부분을 눈으로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오시는 순간부터 동진이는 얼어서 그분 눈을 전혀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철거지 없는 친구들끼리 일 마치면 늦은 새벽까지 싸돌아다니니까 온갖 잡기가 붙어있다고요. 하나에 살린다는 셈치고 생닭을 잡아서 그 피로 부적을 5장 쓴 걸 지니고 다니게 하라고. 지금은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그 증상은 더 심해지고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해주긴 했는데 동진이는 며칠 뒤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정이 많은 편이에요. 진짜 친했던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듣게 되었죠. 저희 엄마가 자꾸 그 애를 보면 안쓰럽고 가엾다는 말을 자꾸 하셨어요. 엄마도 왜 자꾸 딱 2번 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되었죠. 사고 사연인즉 새벽에 친구가 자기 오토바이에 여자친구를 못 태우겠다고 그 아이 뒤에 태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빨리 달렸겠죠? 한 차량이 이상하게도 크게 유턴을 하면서 바로 오토바이가 꽂혀버리면서 그 친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고요. 보통 뒤에 탄 사람이 튕겨서 많이 다치게 되는데 그 여자애는 배달통 덕분에 1달 정도 입원만 하고 아무런 이상 없이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죽은 친구는 안경 공장을 함께 간 친구였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이뻐라 했던 동생이었기에 전 한동안 슬픔에서 못 벗어났죠. 이 뒷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길 것 같아서 짤막하게 해드립니다. 하여튼 이 친구 죽은 지 49일째 됐는데 저희 집에서 법사님과 함께 죽음을 맞이한 친구들 11명과 함께 천도제를 그냥 지내주었습니다. 이 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과 함께. 이 친구의 남긴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친구들이 죽음을 맞이한 그날 같이 있었던 2 커플들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너무 원망하지 말라며, 그리고 동진이를 끌어안고 울고 자기가 좋아하던 갈비를 찾더래요. 친구들이 깜빡하고 갈비는 준비를 못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자시 되기 전 죽은 친구의 물품들을
조용한 다리 밑에서 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송의 남아갈비를 찾던 그 친구를 위해 갈비를 준비해서 동진이에게 전해주며 물건을 태울 때 그 옆에 놓아주라고 말을 전했어요. 그 다음날 잘하고 왔냐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글쎄 그 아이 태운 물품 중 반지만 가지고 왔는데 오는 도중 예전에 죽은 아이가 사고 났던 곳에서 약간의 사고가 났었대요. 아휴, 더 중요한 건 법사님 말씀이 죽은 아이가 자꾸 자기가 죽은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거랍니다. 공포라디오 산부인